지금 보시는 이 한 장의 사진, 1993년 8월 러시아 구조대가 촬영한 실제 현장 기록입니다. 거친 바위 틈 구조대원들 사이에 웅크리고 있는 이 소녀를 자세히 봐주십시오. 초점을 잃은 눈동자, 찢겨나간 옷까지. 이것은 단순한 조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녀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공포를 목격한 유일한 증인입니다. 러시아 수사 기록에 따르면 이 소녀는 장장 4일간을 시체들이 널브러진 산속에서 홀로 버텼습니다. 구조 직후 그녀가 남긴 진술은 당시 언론과 수사관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들은 눈과 귀에서 피를 쏟았어요. 친구들이 갑자기 미쳐서 서로의 옷을 찢고 바위에 머리를 찌으며 죽어갔어요. 총 7명이 올라가 단 1명만이 살아남은 산. 단순 조난 사고로 묻힐 뻔했으나 이 소녀의 증언과 현장 사진들이 공개되며 미스터리로 남은 사건. 오늘 이야기는 러시아 산악 역사상 가장 기괴한 미스터리, 카마르다반 사건입니다. 1993년 8월 2일, 베테랑 산악인 류드밀라 코로비나가 이끄는 7명의 등반팀이 카마르다반 산맥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오합지졸이 아니었습니다. 리더 코로비나는 산의 여장부라 불릴 만큼 경험이 풍부했고, 팀원들 역시 그녀가 직접 키운 엘리트 제자들이었죠. 가장 어린 15세부터 24세까지 그들은 젊고 강했습니다. 날씨는 맑았고 일기예보도 완벽했습니다. 이들에게 이 등반은 훈련이자 즐거운 축제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산의 기분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등반 3일째인 8월 4일,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더니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영하에 가깝게 곤두박질 쳤습니다. 비는 곧 진눈깨비로 변해 그들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여기서 리더 코로비나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립니다. 숲이 우거진 안전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대신 바람을 온몸으로 맞아야 하는 개활지, 트리트랜스 능선에 텐트를 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도대체 왜 베테랑 리더가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단지 훈련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무언가에 쫓기고 있었던 걸까요? 이 선택이 지옥문을 여는 열쇠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텐트를 정리하고 하산 준비를 하던 중 가장 건장했던 24세 청년 사샤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생존자 발렌티나의 증언에 따르면 사샤의 입에서는 거품이 흘러나왔고 귀에서는 피가 솟구쳤다고 합니다. 리더 코로비나가 급히 달려갔지만 사샤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다 숨을 거뒀습니다.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리더 코로비나 역시 갑자기 가슴을 쥐어뜯으며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발렌티나에게 마지막 힘을 짜내 소리쳤습니다. 모두 데리고 도망쳐! 아래로 내려가! 하지만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광기는 전염병처럼 번졌습니다. 다른 대원들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거나 울부짖으며 자신의 옷을 찢어발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대원은 맨손으로 바위를 때려 손이 으깨졌고 어떤 대원은 머리를 땅에 박으며 자해를 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악마에게 조종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추위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가스가 분출된 것일까요? 순식간에 6명이 눈밭위에서 피를 토하며 사망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17살의 소녀 발렌티나뿐이었습니다. 발렌티나는 텐트와 침낭을 챙겨 미친 듯이 아래로 뛰었습니다. 숲속으로 도망친 그녀는 첫날 밤 공포에 떨며 뜬 눈으로 낭짓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그녀는 깨닫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식량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녀는 다시 그 죽음의 능선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친구들의 시체가 널려 있는 그곳으로 말이죠. 그녀는 친구들의 시체를 피해 텐트에서 음식과 지도를 챙겼습니다.
그때까지도 친구들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반쯤 벗겨진 채로 굳어 있었습니다. 발렌티나는 그 지옥도를 뒤로 하고 다시 걸었습니다. 4일 동안 산딸기를 따먹고 강물을 마시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카약을 타던 구조대를 만났을 때 그녀는 이미 인간의 감정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한 달 뒤 수습된 시체들의 부검 결과는 더욱 미스터리했습니다. 사인은 저체온증. 하지만 그들의 몸에 난 상처와 혈액, 그리고 옷을 벗고 자해한 집단적 광기는 저체온증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후 수많은 가설이 쏟아졌습니다. 소련의 비밀 카화학무기 실험이었다는 설, 바람이 산맥에 부딪히며 발생하는 초저음파가 뇌를 자극해 방황 상태를 일으켰다는 설, 심지어 외계인의 소행이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가장 유력한 설 중 하나는 그들이 아침에 먹은 식사에 독초가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경독소가 환상과 발작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하지만 부검 결과 독성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건은 명확한 결론 없이 종결됐습니다. 생존자 발렌티나는 그 후 오랫동안 침묵했고 진실은 카마르다반의 눈 속에 파묻혔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연을 정복의 대상이나 힐링의 공간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카마르다반 사건은 우리에게 끔찍한 교훈을 줍니다. 인간의 이성과 문명이라는 것은 대자연의 변덕 앞에서는 종이 한 장보다 얇다는 것을요. 그날 그곳에 살인마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을 죽인 건 자신들의 경험을 맹신하고 자연을 얕잡아 본 오만함이었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카마르다반 산맥에는 바람이 붑니다. 그 바람소리 사이로 옷을 찢으며 울부짖던 그들의 비명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당신이 산에 오를 때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산이 당신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니까요. 산은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다만 삼킬 뿐입니다.